분산자 반복수학 수학 2고요. 페이지는 25페이지예요. 타이틀은 분수식의 극한에서의 미정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정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미정계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꼭 함수의 극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수투 전체에 있어서 식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라서 저도 보통 수업을 할 때 미정계수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계수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좀 같이 잘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수 부분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 문자들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개념 박스 1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2개 있죠.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1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요, 읽으실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라고 읽으세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2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라고 읽으셔서 1번, 2번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물론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다 할 때는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각각의 유형을 하나씩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유형 19 보시면 방금 얘기한 게 이거죠. 분모가 0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분모가 0인 경우 옆에다가 분자도 0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분모가 0인 경우는 분자도 0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41번 문제 볼게요. 41번, 42번, 43번 모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41번, 42번, 43번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43번 같은 문제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언제든 나오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은 43번에 있는 1, 2, 3, 4번을 모두 다 풀 줄 알면 기본적으로 지금 유형 19번은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문자 하나짜리예요, 지금. 1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제가 강조했었죠. 극한값만 보고도 우리는 0이 되는 값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0이 되는 인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x 더하기 a가 4입니다 라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2로 가기 때문에 누구요? x 플러스 2가 0 되는 거 확인하셨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x가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이유는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0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분자도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여러분. 되실까요? 그러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이게 0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분모가 0이면 x 더하기 2가 0이니까 분자도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분자도 0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 값은 8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2번이요. 제가 극한 형태를 보면은 분모가 누구 때문에 0이 되는지 어떤 인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1이라는 게 분자에 있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래요. 마찬가지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 분자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값은 1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의미는요. 분모가 0이면 분자는 0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42번이요. 42번을 보시면 42번에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놨는데 이걸 단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42번은 1단계, 2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에 맞춰서 옆에 있는 43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되실까요? 42번을 1단계, 2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42번 문제를 보시면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극한식은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거든요. 이게 3이래요. 분모는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1제곱 a 곱하기 1 더하기 b는 0입니다. 분자도 0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가 0입니다 라는 식을 대입하고 나서 b는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일단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2단계는 시작이 뭐냐면요, b 자리에 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x 마이너스 1분의 자 x제곱 더하기 ax고요. b 자리에 얘네를 집어넣는 겁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이건 여전히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모가 0일 때 극한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0분의 0꼴밖에 없습니다. 자, 0분의 0꼴 어떻게 푼다 그랬죠?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약분 후에 죽인 후에 대입한다. 그럼 일단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죠. 이유는요, x-1을 약분해야 되니까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식 있죠, 이 분모에 들어있는 식,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죠.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누구로요? x-1로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극한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x-를 이렇게 딱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x제곱이니까 이것도 1창 x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a 플러스 1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거꾸로 끼워 맞추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묶게 되면 이제 이게 곱이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1의 곱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걸 더해 주시면 a가 나오니까 이거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존재해야 돼요. 이거랑 뒤에 누군가랑 곱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해줄 수 있는 형태는 a 플러스 1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춰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편한 대로 일단 인수분해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x-1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식을 1이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1인데 이 극한값이 3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자, 1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2번 문제는 그렇게 단계를 1번, 2번을 해놓은 게 단계를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갑니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0분의 0꼴이에요. 미정계수는 무조건 0분의 0꼴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분모가 0입니다 라는 거는 당연히 0분의 0꼴을 깔고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이제 옆에 보시면 43번에 1번, 2번은 좀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43번에 3번을 보시면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43-3번이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분모를 확인했더니 x-1이라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a 루트 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b는 1이 됩니다 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단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1단계는 x에다 1을 넣는 거죠. a 루트 1 더하기 1 빼기 b가 0입니다. 1단계의 끝은 어디라고요? b는 a 루트 2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1단계예요, 여러분.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b 자리에 a로 나타낸 식을 집어넣는 거죠. 루트 x 더하기 1. 자, b 자리에 a 루트 2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묶어내고요. a로 묶어내는 이유는 유리화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려고요. 자, 당연히 루트가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죠. 유리화하는 목적은요, 유리화를 해서 x-1이라는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x가 1로 갈 거고요. x-1 그리고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자, 켤레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a가 있고요. 당연히 켤레를 곱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 x 플러스 1 빼기 2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헷갈리시면 다시 옆에 적을게요.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가 있고 켤레를 곱했잖아요.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뭐라 그랬죠? 제가 a 빼기 b, a 더하기 b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입니다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한값 계산하는 건 다 여기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 제곱에 해당하는 게 x 더하기 1. 자, 헷갈리시면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칠까요?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x 더하기 1 빼기 2 이런 식으로 a제곱 빼기 b제곱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거는 x-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x-1이니까 이 부분과 x-1이 약분이 됐고요. 그럼 남는 게 뭐죠? x가 1로 갈 때 자,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분의 a가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x에다 1을 넣을 거니까 2 루트 2분의 a가 될 거고요. 이 결과물이 얼마라고요? 1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2 루트 2입니다. 자, 근데 b는 b는 여기 a에다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b는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입니다. a가 2 루트 2 그리고 루트 2입니다. 그래서 b는 2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b는 2가 아니라 4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b는 4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1단계, 2단계란 흐름이 존재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 깔려 있는 문제고 그 흐름에 맞춰서 각각의 내용들을 그게 루트가 됐으면 유리화를 해주는 거고 어쨌든 0분의 0꼴,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죽인다. 이 흐름에 맞춰서 b를 먼저 찾아주시고 1단계에서는 b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2단계에서는 인수분해 통해서 극한값 계산하는 과정까지 넘어온 거죠.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게 외워서 풀자가 아니라 미정계수는 이 방식으로 풀면 다 풀리는구나 라고 손이 먼저 반응할 정도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뒷장을 보시면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이번엔 분자가 0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자가 0이어도 분모는 0이 되긴 해요. 단 극한값이 0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44번, 45번, 46번을 다 보시면 주어진 문제들의 극한값이 0인 경우는 없어요. 네,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주어진 문제들 중에 극한값이 0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과정에 있는 조건상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입니다는 맞지만 그러려면은 극한값이 0이 아닙니다 라는 건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다라는 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은 분자가 0이어도 분모가 0입니다로 그냥 결론을 내시긴 할 거예요. 자, 이제 44번 문제 여러분. 44번 문제를 보시면 분자가 x-u로 0이 되는 거죠. 자, 분자가 0이 될 거니까 분자가 0이고 극한값이 4분의 1, 0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분모도 0이 될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2. 자, 분자가 0인데 극한값은 4분의 1,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모도 0입니다. 그래서 x에다 2 대입한 2의 제곱 빼기 a도 0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이게 0입니다. 그래서 a는 4입니다. 라는 a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번, 3번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45번도 마찬가지 여러분 1단계, 2단계를 설명하는 식이에요. 사실상 앞에 문제랑 동일합니다. 네, 분모가 0이 아니라 분자가 0이라는 것 뿐이지 풀이 과정은 동일해요. 45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1단계를 볼 거예요. 자, 분자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가 x 플러스 3 당연히 0이 되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7분의 1, 0이 아니네요. 이렇기 때문에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된다. 극한값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분자가 x 플러스 3이라서 0이 되고 분모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더라. 근데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7분의 1이라 0이 아니더라. 그래서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의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b는 0입니다. 단 b가 얼마다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게 제가 1단계의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1단계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고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B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죠. 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ax. 자, B자리에 3a 마이너스 9라고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x 플러스 3이 0이 되니까 그 0이 되는 인수를 날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인수분해를 하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9라는 식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a-3이 되죠. 그래서 3이랑 a-3이랑 곱하기가 된 거고, 두 개 더하면 a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끼워 맞추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x 플러스 3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x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고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당연히 x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이랑 어떤 값이랑 곱해서 3a-9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3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로 찾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하셔도 되는데, 끼워 맞추기가 처음에 좀 어색하실 때는 일단 인수분해로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x 플러스 3은 당연히 약분이 돼서 날아가겠죠. 그 남아있는 거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1, 0 아닙니다. 그게 마이너스 7분의 1입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론은 a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올 거고요. a 마이너스 6분의 1, 이게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a는 요 B자리에 있는 B는 3a-9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2입니다가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론 이게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 단계를 결국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손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46번은 앞에서 루트도 확인했으니까 46번은 모두 다 꼭 풀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손에 꼭 익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정계수는요. 그래서 제가 분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이거를 강의를 뒤에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나 따로 찍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서 27페이지를 보시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정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저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이 모두 같으면 가운데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물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좀 중요한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자, 그 47 유형 21의 47번 문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극한값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극한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47번에 47-1번을 볼 건데요. 지금 주어진 식이 왼쪽은 2x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는 x가 1로 가는 극한인데 2x 플러스 3에 대한 극한값을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5가 나왔어요. 자, 2번은 이제 오른쪽 극한이죠. x가 1로 가는데 x제곱 더하기 4라는 극한을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여전히 5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 있는 리미트 fx도 1로 가는 fx도 5가 됩니다 라는 결론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47번 문제는 2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가 fx 그리고 오른쪽은 x제곱 더하기 4라고 되어 있는데 1로 가는 극한을 걸었더니 왼쪽이 5가 나왔고 오른쪽도 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끼어있는 극한 1로 가는 fx도 당연히 값이 5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48번을 보면요.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에요, 여러분.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이제 1번 왼쪽 팔을 봤더니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분의 1입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당연히 얼마죠, 여러분? 0이죠.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2가 나올 거고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오른쪽 팔은 2 더하기 x분의 1이래요. 자, x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는 당연히 극한은 0이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팔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fx도 2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2-x분의 1 그리고 fx 여기는 2 더하기 x분의 1. 근데 왼쪽의 극한이 2로 갔고요. 오른쪽 극한도 2로 갔어요. 그럼 당연히 fx의 극한도 2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샌드위치예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으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것의 극한값도 왼쪽 오른쪽과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49번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극한값 구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차항 계수 비교만 하면 되겠죠.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념적으로 하나 좀 필요한 게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기셔도 됩니다. 네, 문제 푸는데 크게 영향은 안 줘요. 다만 이 개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확인했던 건데요, 여러분. 2 빼기 x분의 1이 있고요. 2 더하기 x분의 1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식은 분명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x값이 음수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예를 들어서 x가 양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x가 양수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기 x분의 1이니까요. x가 양수라고 하면 더하기 x분의 1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근데 우리 좀 전에 확인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x분의 1은 2라고 확인했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x분의 1도 2라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극한값을 확인하고 났더니 왼쪽일 때의 극한값과 오른쪽일 때의 극한값이 결국 어때 보여요? 같아지죠. 극한값은 서로 같아지죠. 이해되실까요? 극한값은 서로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른쪽이 더 컸어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확인했는데 물론 이제 그 차이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 차이가 거의 희미해져서 극한값으로는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극한을 붙이기 전에는 분명히 왼쪽에서는 이 왼쪽 식에서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결론이 났었던 거예요. 다만 극한을 붙여보니까 극한값은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답을 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강의가 길진 않아요. 이번 강의는 길진 않고 물론 이게 함수의 극한의 마지막 강의이기도 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속을 할 건데 강의가 길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미정계수 문제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 강의 끝나고 바로 다 푸시고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